1946년 말까지 약 140여만 명의 조선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60여만 명은 여전히 돌아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걸 본 일본인들은 식량 부족의 원인을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 탓으로 몰아세우게 되는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발상이 나왔는지 당시 연합군 사령부에 보낸 편지를 아야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朝鮮人は速やかに帰還してしむる世あり闇の仲介人の半分は朝鮮人にしてまた食料不足を彼らに起因すること大なりなんとなれば朝鮮人の1日の食料は国民の4倍を食せり仮に200万人いれば日本国民の800万人分を食せり 저 말이 안 되죠. 그 네 배를 어떻게 먹고 저것도 약간의 그 정치적인 음모론. 음모론이죠. 네. 이게 굉장히 노골적이고 한편은 참 좀 유치하기까지 하죠. 네. 식량난을 극복할 방법으로 또다시 조선인을 먹잇감으로 삼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상한 핑계를 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 때는 조선인들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안달이 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일본은 이들을 내쫓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요? 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더가 1945년 초기 내린 기본 지령에 따르면 네. 중국계 대만인 및 조선인을 군사상의 안전이 허락하는 한 해방 민족으로 대우한다. 그들은 일본 신민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국인, 일본 국민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다행이다.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에게 어느 정도 안전과 자유의지가 보장된 것 같죠? 네. 하지만 일본은 이들을 일본 땅에서 내쫓을 강력한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1947년 5월 3일 일본 제국 헌법을 일본국 헌법으로 고쳐서 발표하기 전날 네. 천황의 칙령이라는 명목하에 일본에 사는 조선인의 신분을 당분간 외국인으로 취급한다라고 발표해버리는 거였죠. 바뀌는 헌법에서는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를 일본 국민이라고 제한을 했거든요. 즉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만들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든 거였죠. 지켜도 되는 거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본 헌법을 통해서 조선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휴대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전후 빠른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일본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려는 일본의 위기 타개책 중 하나였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당시 조선인들의 외국인 등록증을 한번 볼까요? 네. 왼쪽 상단에 보이는 국적 표기가 조선이라고 된 것이 보입니까? 네. 네. 근데 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아요? 조선. 왜냐하면은 당시엔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남쪽의 대한민국도 생기기 이전입니다. 이때 조선은 이미 없어진 국가명이거든요. 네. 일본은 이렇게 조선인들의 국적 표기를 애매하게 남겨놓은 거죠. 일부러 조선이라고 해놨구나.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에서 네. 조선적. 하지만 조선적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무국적 상태, 즉 난민이 되는 거였죠. 남미. 난민이 되는구나. 아니 아야 씨 근데 지금도 조선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저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선 출신자의 후손들도 지금은 조선적이라고 해요. 아니 그럼 그분들은 한국 국적도 아니고 일본 국적도 아닌 거예요? 네, 국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북한 국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와.
그래서 지금도 조선적을 유지하는 자이니치 코리아는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들이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 갈 수 있는 여행지도 제한되어 있고요. 입국 시에 다시 문제가 돼서 제대로 여행도 못하고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여기서 차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또 뭐가 있었는지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뭐야? 지문을 예. 1955년 이곳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거주하려면 외국인 등록증에 10손가락 전부를 찍어야 하는 지문 날인 제도를 당해야 했어요. 10손가락 다. 예. 일본인들에게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조선인들을 포함한 외국인에겐 지문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마치 예비 내지는 잠재적 범죄자처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와, 너무 바로 차별이 이 심했다. 시기에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이 현재 자이니치 코리안 1세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차별을 받는데 교수님 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하나는 조선인들의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거죠. 당시 한반도는 전쟁과 이념 대립으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외국인 신분에도 그러면 조선인들이 또다시 일본 땅을 떠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이었구나. 예, 그러면서 조금 더 고국의 상황을 지켜보자 기다렸던 거죠. 아, 게다가 한국을 떠나오면서 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사라지거나 가족과 함께 일본에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남은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공직에 오르는 거는 뭐 애초 불가능했고요. 네. 일반 기업에조차 취업이 쉽지 않았던 탓에 일본인들이 꺼리는 일,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은 밀주를 만들어서 암시장에 내다 파는 등 불법적인 내지는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じゃあ、僕は2階のね、朝鮮人部落というところで生まれ育ったんですけど、道路を隔てて日本人町と朝鮮人町があって、こっちの朝鮮人町は全く日本じゃないんです。犯罪も多いしね、どうしてもやっぱり仕事もないし、年寄りたちはボロをこうリアカーで 자이니치 코리아는 일본에서 무국적자로서의 삶을 견디어 나가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봤어요. 아, 나 이제 이거 못 맞추면 내가 맞춘다. 나 진짜 경고했어요. 혜성과 재성은 달라. 그 도박장 사업? 파친코 사업? 혜성 씨 정답입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예, 바로 그 최근의 화제작이었죠. 자이니치 코리안의 직업으로 나온 빠친코 사업이 그것입니다. 아야씨, 파친코가 뭐예요? 네, 그 손잡이를 내리면 못이 있는데 그 술이 내려오면서 거기 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임인데 와, 신기하다. 그 술이 내려오면서 파칭 아니면 코로코로라고 들리기도 해서 파칭 코로코로가 파친코가 됐다고 해요. 파친코로코로코로코로코로. 맞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성행했었던 게임인 이 빠친코는 전쟁 이후 부서진 상점 구멍가게에 다시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이니치 코리안들도 빠친코 사업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거죠. 와. 빠친코는 불법은 아니었지만 네. 사회적 인식이 좀 좋지 않았던 탓에 일본인들이 좀 꺼리기도 했고 현금 흐름이 빠르며 소자본으로 영업이 가능한 게 조선인들이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1952년 일본 내의 빠친코 사업장이 약 4만 2천여 개로 증가하게 되고요. 4만 개요? 예, 그중에 빠친코 매출액의 약 70%를 자이니치 코리안이 차지한다는 이야기도 돌기도 했습니다. 주로 음지의 일들을 많이 했네요. 조상님들이. 예, 좀 없지 않아 그렇게 되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과거 자이니치 코리안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라고 이게 소문이 났던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라고 하는 직업이었어요. 조폭이요? 아 그럼 그 야쿠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 21개 조직 중 자이니치 코리안이 이끄는 조직은 약 5개 정도로 좀 비중이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엔 차별과 가난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자이니치 코리안이 택할 수 있는 쉬운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이 야쿠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야씨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자이니스 코리안 야쿠자가 있었다면서요. 네네. 양원석이라는 사람인데 사륙군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륙군단? 네. 오늘 잔인한 별명이네요, 진짜. 네. 100명의 적진에 8명의 인원으로 쳐들어가서 싸웠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100대8. 네, 그래서 유명한 야쿠자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서 자이니치 코리안 사업가들의 뒤를 봐주는 일을 하면서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근데 뭐 자이니치 코리안들이 다 어둠의 세계만 몸담았던 거는 아니겠죠? 당연하죠. 5, 60년대만 하더라도 네.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실력만으로 이제 평가받는 스포츠계에도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그거 재능이죠. 운동 재능이죠. 선수가 예. 되는 거죠. 네. 역도산 역시 대표적인 자이니치 코리안이었다라고 아 합니다. 진짜 자이니치 코리안인 줄은 몰랐어. 아야 씨도 네. 안 들리세요? 네네. 레슬링 유명해요. 스타예요? 네네. 역도사는 식민지 시절 스모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람인데요. 해전 이후 스모를 그만두고 1953년 미국인 프로레슬러를 때려 눕혔던 첫 일본인으로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当時人気の高かったスポーツ中継に力を入れました 오, 멋있다.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진짜 덩치도 진짜 커가지고 와 세다 세다. 촉구대 세다 세다. 戦後日本のヒーローになった力道山 그러면서 전후 일본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준 역도산의 인기는 그 당시 하늘을 찌르듯 했었죠. 역도산을 기점으로 일본에서 프로레슬링은 국민 스포츠까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역도산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中継の臨場感を一層 와, 이거 스타였나 보다. 熱狂させました 근데 그때도 그러면 차별은 있었지만 저분은 스타였던 거예요? 자이니치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지는 않았죠. 일본인 줄 아는 거예요. 네. 충격이다. 당시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물론 역도산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는지. 한국인이라고 하면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내에서 자이니치 코리안의 약 90%는 기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일본인 이름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역도산 이분 말고 또 다른 속사정을 가진 유명인들이 또 있나요? 네, 연예계 되게 많았는데 네. 마츠다 유사쿠라고 일본 국민 배우가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예요. 네, 마츠다 류헤랑 마츠다 쇼타라는 지금도 활동하는 배우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그 마츠다 유사쿠가 자이니치 코리안이었어요. 그분도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자이니치 코리안이라는 건 숨기고 결혼했다고 근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알고 나중에 나중에 알게 나중에 됐어요. 밝혔어요? 후대에 네, 밝혀진 거구나. 생각합니다. 그 저 자신은 친척 중에 제일 한국인이 계시고요. 저도 한국 피가 일본인으로서 저는 아. 네, 지금은 별로 안 그러는데 네. 옛날에는 방송 활동도 그렇고 뭐 결혼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들키지 않게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거 일본 국민 가수로 불렸던 미소라 히바리라고 하는 가수도 살아생전에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이제 하는 어떤 소문이 되게 무성했습니다. 歌も楽しいや東京きど生きでよ
주변인들은 그녀의 아버지의 고향을 한국으로 들었다라고 이제 증언들을 하기로 했었지만은 그녀 스스로 슬프다. 본인이 자이니치 코리아님을 밝힌 적은 없었어요. 이렇듯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